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 이야기 6장 시작합니다. 내가 그림 나오면 보여줄게. 그래도 돼. 그럴 거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 나뭇잎이 그려져 있네. 자, 6장. 나뭇잎 보여준다고. 그래. 새로운 인류의 등장. 원시인의 식사.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경기도?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가면 주먹도끼로 두툼한 고기를 잘라 화덕에 구워 먹는 체험이 있어요. 원시인의 식생활을 체험하는 거죠. 인류는 언제부터 어떻게 고기를 구해 먹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류는 처음에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인류가 고기를 먹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어요. 인류와 가까운 유인원들은 가끔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주로 나뭇잎과 과일을 먹어요. 왜냐하면 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고기를 때맞춰 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마 초기 인류도 다른 유인원들처럼 초식을 했을 거예요. 이들의 커다란 어금니와 턱뼈 화석을 보면 많은 양의 식물을 씹어 먹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식물성 먹거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고릴라처럼 이빨이 크고 튼튼하면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라도 씹어 먹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았죠. 배가 고플 때 채소는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하지만 고기는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렵 새롭게 등장한 인류는 동물성 먹거리로 눈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들 역시 초기 인류와 마찬가지로 사냥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면 죽은 동물을 먹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죽은 동물 먹는 것으로 유명한 하이에나 떼나 독수리 떼와 경쟁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기억나죠? 초기 인류는 유치원생 정도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만 한 거야. 어른도. 그래서 인류는 동물성 먹이를 먹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죠. 획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고기며 내장을 다 발라먹고 남은 찌꺼기인 뼈를 먹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뼈를 먹는 것이 아니고 뼈 속에 있는 골수, 머리뼈 속에 있는 뇌를 먹는 거죠. 뼈는 무척 단단하지만 문제 없었어요. 인간에겐 두 발 걷기로 얻은 자유로운 손이 있잖아요. 인간은 드디어 도구를 사용해요. 돌로 뼈를 깬 거죠. 뼈 깨는 돌이 사냥꾼의 돌이 되기까지. 인류의 조상이 초원의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더니 겨우 시체 찌꺼기나 파먹더니 그것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뼈를 쪼개 그 속에 골수 따위나 파먹다니 그것도 큰 몸집과 튼튼한 이빨을 가진 유인원에게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방법이었다니 조금 실망스러운가요? 하지만 뼈 찌꺼기라도 육식은 육식이었어요. 더구나 골수와 뇌는 생각보다 영양이 아주 풍부해요. 여러분이 기운이 없을 때 먹는 곰탕이 뭐예요? 소뼈를 푹 곤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육식을 시작했지만 인류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영양 만점 동물성 식사 덕분에 두뇌 크기가 쑥쑥 커진 거죠. 인류의 뇌 크기는 처음에 침팬지나 신생아의 뇌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어른 주먹 한 개 반만한 크기로 450cc 정도죠. 작은 생수병 하나가 500ml니까 그보다도 좀 작아요. 하지만 육식을 시작한 200만 년 전에는 2배인 900cc가 됐어요. 지금 우리 뇌 크기가 1400cc 정도니까 꽤 크지요? 이 무렵 등장한 새로운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는 두뇌뿐만 아니라 몸집도 크고 키도 컸답니다. 제법 그럴싸한 시기인 아슐리안 주먹도끼도 함께 발견됐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오매불망 원했던 큰 머리, 큰 몸, 도구를 갖추고 사냥을 한 거예요. 인류가 드디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원시인의 모습이 된 거죠. 하지만 와, 드디어 인간이 용맹스럽게 사냥에 나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아무리 몸집이 커졌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덩치가 작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고 후각, 청각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이 다른 맹수들과 경쟁해 움직이는 동물을 잡아먹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드넓은 초원에서 손에 돌로 만든 주먹도끼를 쥐어봤자 무시무시한 사자나 재빠른 영양 앞에선 가소로울 뿐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인간은 틈새 시장을 노렸어요. 다른 맹수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냥을 한 거예요. 맹수들은 해가 어스름할 때 새벽이나 밤에 사냥을 해요.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데 더워서 오래 뛸 수 없어요. 맹수뿐 아니라 모든 포유류들이 더울 때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요.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서 그래요. 여름에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헉헉대면 참 안쓰러워요. 그러면 털을 짧게 밀어주죠. 포유류에게 털은 진짜 소중해요. 거친 환경에서 몸을 보호해주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포유류는 털 덕분에 아주 더운 곳에서 아주 추운 곳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포유류는 털 때문에 더 덥기도 해요. 아프리카에서 한낮 땡볕에 털이 북술북술해져서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인 시속 65km로 도망가는 영양을 쫓아가기란 불가능하죠. 체온이 올라가면 열을 발산해야 하는데 개나 고양이, 사자나 방법은 하나예요. 입을 벌려서 헉헉대며 열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높아진 체온을 발산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어요. 바로 땀이에요. 인간은 피부에 있는 땀구멍으로 땀을 내보내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인간은 털이 없는 대신 땀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땀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요. 땀 덕분에 인간은 맹수가 돌아다닐 수 없는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낮에 다른 동물들이 더워서 뻗어 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냥하기 시작한 거죠. 이쪽에서 좀 때면 말해. 털 대신 땀을 흘리게 된 인간의 조상은 귀중한 낮 시간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 땀으로 잃게 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했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을 그만큼 많이 마셔야 하죠. 하지만 기후가 점점 건조해지던 아프리카에서 물을 구하기는 힘들었겠죠. 계속 환경이 바뀌니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자세히 기억해야 했을 거예요. 물이 흔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서 물을 언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정보를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물가에 갈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답니다. 물가에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가에 맹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정보를 나누는 것도 꼭 필요했을 테고요. 정보를 기억하고 전달하다 보니 인류의 두뇌는 더욱 커지고 발달했어요. 긴 다리 사냥꾼을 조심하세요. 호모 에렉투스는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게 되면서 머리도 더 커져요. 특히 얘가 몸이 여기 그려져 인상적이에요. 있는 애? 1984년에 나오리 코토미 소년이라고 이름 붙인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이 화석은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어른이 되었더라면 키가 180cm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의 인류는 유치원생 크기를 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유인원과 같은 엄지발가락을 갖고 나무를 탔던 초기 인류인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화석은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길었어요. 이와 비교해 호모 에렉투스의 키가 180cm까지 늘어난 건 대부분 긴 다리에서 왔어요. 엄마, 근데 말이야, 얘 좀 못생겼지 않아? 긴 다리가 왜 중요할까요? 멋져 보이긴 하죠. 못생겼죠.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두 발 걷기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움직임이에요. 한 발 한 발 움직이는데 별로 큰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다리가 길면 걸음 너비가 커져요. 그럼 똑같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이, 더 멀리 돌아다닐 수 있어요. 긴 다리는 사냥 영역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이거 다리- 아까 나왔던 그림이다. 다리까지 길었으니 정말로 뒤에. 용맹한 사냥꾼 느낌이 났겠죠? 하지만 기대하긴 아직 일러요. 유적지에서 나온 사냥 도구를 보면 동물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고기를 저미는 데 사용했던 도구거든요. 석기로 동물을 죽인 게 아니라면 어떻게 사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가설은 죽도록 쫓아다니는 사냥법이에요. 근데 아까 사슴이 뭐라고 했어? 출장 사슴이. 이 이상은 못 가겠어. 인간은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인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직립보행을 하는 데다가 오래 견디는 지구력까지 좋거든요.
동물들은 주로 허벅지 근육을 쓰는 데다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서 더워지기 때문에 빨리는 도망가도 오래는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끈질기게 며칠이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동물이 지쳐서 죽으면 그때서야 고기를 얻는 셈이죠. 인류의 진화 역사를 보면 문제 하나를 풀면 곧바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곤 한답니다. 인류가 털로 덮였던 몸에 털을 없애고 땀을 흘리는 방법으로 대낮에 활동을 하게 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자외선이에요. 털이 사라지자 피부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선크림 열심히 바르죠? 자외선은 피부암이나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기도 해요. 털이 사라진 인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활발히 움직여 피부를 검게 만들었어요. 검은 피부는 자외선을 막아줘요. 인류의 조상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 이러면 검은 점점 피부를 사람이 가졌던 되겠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놀 사냥이 아닌 많이 놀면 많이 놀수록 좋은 거야. 왜냐면 그럼 피부가 까매지. 그러네. 피부 까매질수록 좋은 거야. 그럼 많이 논 거잖아. 털과 땀을 맞바꾸고 털이 사라진 자리를 검은 피부가 대신하다니 참 신기하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이유를 찾아요. 왜 직립보행을 했을까? 왜 육식을 하게 되었을까? 왜 털이 빠졌을까? 왜 검은 피부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고인류학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면 낮에 사냥해야 하니까 털을 빼고 땀을 내야지. 자외선은 위험하니까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서 검은 피부를 장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털이 빠지고 멜라닌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인간은 두발 걷기 덕분에 도구와 언어를 갖게 됐고 육식 덕분에 뇌와 몸집이 커졌고 털이 빠지고 검은 피부가 자외선을 막아 사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냥을 해야 하는데 털 없는 맨몸이 되는 돌연변이가 우연히 등장했고 그게 살아남는 데 더 유리해서 맨몸 유전자가 많이 퍼뜨려졌을 뿐이에요. 진화는 뛰어나고 멋진 존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 이토록 멋져졌어요. 멋져졌다. 그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때그때 치열한 적응을 거친 순간이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 과정이 그렇게 즐겁고 흥미진진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은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길 바라는 사람에겐 약간 실망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심껏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노력했지만 결과가 나쁘거나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도 많아요. 더구나 여러분은 어리다는 이유로 내 맘과 상관없이 방해받고 휘둘리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인류가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며 위안과 힘을 얻어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계획한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실망하지 말자 하고요.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문득 아름답고 멋진 모습의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담겨. 우와. 질문 있어요. 음식과 도구의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처음에는 채식주의자였죠. 넘어가면 넘어간다라고 말해. 인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과일, 이파리, 작은 씨앗이나 연한 뿌리가 식사 메뉴였을 거예요. 거칠고 질긴 음식을 먹느라 치아는 지금의 우리보다 크고 넓적했겠죠? 날것으로 먹은 걸 소화시키기 위해 소장과 대장도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도 지금의 우리보다 좀 불룩했을 거고요. 생물은 무얼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진답니다. 동물성 음식을 먹게 되면서부터 몸집도 커지고 몸매도 지금 우리와 비슷해졌어요. 이 주먹도끼로 말할 것 같으면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라니까요. 이 돌들은 올도완 석기예요. 뼈를 깨서 골수를 빼먹는 데 쓴 도구죠. 처음에 망치 역할을 하는 돌로 다른 돌을 내리쳐서 만들었어요. 돌을 떼어내 만들었다고 뗀석기라고 불러요.
딱딱한 돌을 잘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냥 깨진 돌멩이처럼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목적을 갖고 만든 멋진 발명품이랍니다. 올드완 석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올드바이 협곡에서 발견됐어요. 사진을 보니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죠. 올드바이 협곡은 고인류학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인류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는 유물과 고인류 화석이 정말 많이 발견되었거든요. 고기를 먹는 것도 능력이랍니다. 인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체 찌꺼기를 먹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육식 덕분에 두뇌도 커지고 몸집이 커져서 동물을 사냥해 고기를 먹게 됐죠. 이 돌들은 사냥을 할 때 쓰고 사냥한 고기를 자르고 다듬는 데도 쓴 아슐리안 주먹도끼예요. 본격적인 육식을 하면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도 우리 몸에 등장해요. 여기에 불을 사용해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익힌 고기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훨씬 좋았겠죠? 끝입니다.